오늘 소개해줄 책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이야. 대학교 다닐 때는 철학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안 읽은 것 같아. 철학책 읽고 나면 사색하기가 되게 좋거든? 근데 바쁜 일상을 핑계로 좀 멀리 했었던 것 같아. 최근에 쇼펜하우어 관련된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 쇼펜하우어 알아? 아니.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야. 염세주의 철학자야. 얼마나 염세주의냐면 이런 말을 맨날 입에 달고 살았대.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는 되게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어. 일평생 11권의 책을 썼고 그중 생전에 출판된 저서는 8권. 그리고 1만 페이지가 넘는 일기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썼대. 이 책은 쇼펜하우어가 쓴 일기들을 엮어서 만들어진 책이야. 여기에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가 느껴지는 글도 있어.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정말 염세적이지? 머나먼 항해를 떠난 배는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다. 풍파 없이 배가 항구에 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시련은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절망에서 생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처럼 지루한 것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될 거고 그 중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뜻인 것 같아.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에 대한 글들을 내가 소개해줄게. 먼저 행복.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크게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너무 행복하려고만 하면 더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닐까?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너무 세상 다 산 사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젊은 친구들은 좀 힘들면 좀 크게 힘들고 기쁘면 좀 크게 기뻐해도 될 것 같아. 그런 내 생각은 그래. 그리고 불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기대해봐야 소용없다. 불행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태만이나 무모함, 불성실을 후회하기에도 늦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좀 이랬던 것 같아. 불행한 일을 겪거나 그럴 때 오랜 시간 동안 그 불행이라는 감정에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곤 했었어. 근데 이게 너무 와닿았어. 불행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징계다. 이미 지나갔는데 번복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래도 뭐 안 잊어지는 거 안 잊어지지 뭐. 어쨌든 털고 일어나야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 여기에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와. 그리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지 구별하는 법도 나와.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얘기해줄게.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라는 글이야. 한 가지라도 배울 점이 있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해야 한다.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그가 지닌 교양과 지식을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이는 배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고찰과 경험이 될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든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되게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좋은 친구를 찾는 법은 인간에 관한 판단이다. 이때 기준은 예의다. 예의가 바른 사람은 타인과의 의견이 대립될 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가 우정을 형성하고 지속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예의가 바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상대방의 생각도 그의 입장에서는 옳은 선택임을 인정할 줄 안다. 어려움을 함께할 친구를 구하라.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혼자가 아님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불행을 혼자 감당하려는 것보다 무의미한 만용은 없다. 당신 곁에서 당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당신의 잘못에 대해 함께 용서를 구하려는 친구를 가져라.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이야. 동의? 친구는 중요하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소문이래. 나의 불행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적과 동지를 구별하면 된다. 또,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다. 최고의 친구는 한없이 적에 가까운 친구다. 충고가 필요할 때는 조언해주고 교만해졌을 때 나를 위협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면 짜증나지 않나? 그렇지. 그렇게 좀 짜증나지. 그러면 우리는 실수를 저질러. 그 친구가 멀어지는 거지. 근데 안 멀어지잖아. 진짜 친하니까. 그럼 진짜 친한 거지.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멀어지면 이제 친구가 아닌 거지. 근데 어쨌든 받아들이는 거잖아. 내가 그 친구의 그 듣기 싫은 말을. 쇼펜하우어가 이타심을 엄청 강조한 글도 있어. 범죄자를 위한 사회의 헌신은 공짜가 아니다. 문화와 정치라는 문명의 구조가 발전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범죄자의 계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시설과 비용을 동원하여 감옥을 세웠다. 범죄자를 위한 사회의 헌신은 공짜가 아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위협했던 범죄자들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를 위한 교화시설과 그에 소비되는 비용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선의의 구성원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회복되기 힘든 질병에 오염된 거대한 병원이다. 개인이 자초한 불행이든 환경에서 비롯된 불행이든 고통받는 소수의 나약한 세대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베푸는 것은 국가, 사회의 의무가 아닌 건강한 다수의 의무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흉악한 사상과 선동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의 고통이 사회의 고통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불행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게 질병을 얻었다거나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거나 갑작스레 불운이 뒤따르더라도 놀라면 안 된다. 수치스럽게 여겨서도 안 된다. 생명이 지속되는 한 언젠가는 육신의 병마가 찾아오고 우리의 이상은 늦가을 낙엽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진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만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타심이 발휘되어야 한다. 혼자 건강해서는 소용없다. 주위에 누군가가 불행과 고뇌라는 전염병을 보유하고 있다면 머저나 근처의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 더불어 산다는 것이 꼭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까 말했던 너무 행복하기만을 바라지 말고. 근데 이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행하겠다 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말은 그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생은 불행한데 그 중에 한 번씩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쁠 거라는 그런 건 착각이다. 희망을 버려라.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불행하지 않으려고 생각해라. 그게 더 쉽다. 이 사람은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네. 평생이. 너 왜 생각했어? 아니 내일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불행할 거니까. 그럼 오늘은 별로 불행한 게 아니다. 나에게 불행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미쳤네. 자기 합리화 쩐다. 자기 합리화 쩔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괜찮은 방법이다. 여기에 독서의 부작용도 나와. 내가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 잘못된 독서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나쁘다. 위대한 선각자들의 전기를 읽어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혼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몇 줄의 문장과 인생의 단면들에 대한 소개로 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재현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글이 뭔가 단편적이라는 거야.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 독서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자극이다. 자극만 받고 이를 표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자극에 무뎌진다. 이는 독서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내 주변에는 책을 너무 많이 읽는 바람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랑 관련된 글이 또 있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다. 라는 글인데 책과 학문, 기술의 습득이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리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머리가 아닌 책을 쓴 자의 머리로 생각하겠다는 뜻이며 학업은 누군가가 걸어가며 좌절했던 절망을 희망 삼아 스스로를 속이는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만 권의 책을 읽은 자의 머릿속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식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의 머릿속에 방 한 칸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사색하고 스스로 욕망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만이 고통 없는 죽음을 만끽할 자격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다. 그는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신의 성을 지켜내고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 그에게 명령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의 삶은 스스로 판단한다. 그에게 용기와 자신감, 지혜를 주는 원천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조립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인생은 대수의 공식이 아니다. 인생은 시와 같은 예술의 한 갈래다. 직관의 세계에서 누구도 흉내 못 낼 아름답고 독창적인 시 한 편이 탄생하듯 직관의 파악으로부터 인생은 시작되는 법이다. 그렇지 못한 시간들은 삶이 아니다.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도살장의 울부짖는 발걸음일 뿐이다. 그치.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야지. 여러 개 읽어야지 이제 자기 관념이 생기니까 난 늦었어. 안 늦지 않았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아니야. 늦지 않았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다가 진짜 늦었다라고 누가 말하지 않나? 그렇지. 근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도 누군가 얘기했잖아. 응. 근데 그렇게 고민할 시간을 시작하면 되는 거야. 지난번에 책 다 읽었어? 아직 읽고 있어? 그래. 그래도 읽기 시작했다는 게 어디야?